안녕하세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강견님 호구 아도노 대표 김태중입니다. 오늘도 생활스포츠조사 2급 운동역학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오늘은 13번부터 13번 맞나? 13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1년도 13번 그림 A 선수와 B 선수가 제자리에서 수직 점프 후 착지를 할 때 착지 구간에서 시간에 따른 수직 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와 나의 면적은 동일. 자, 우선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이 충격량 문제가 나오면, 자꾸 이게 나오네. 이 충격량 문제 있죠? 충격량. 충격량 문제가 나오면, 이 시간과 수직 힘. 여기 보면은 수직 힘, 시간. 그죠? 이 시간은 가로. 수직 힘은 세로. 이거 무조건 외워 놓으세요. 이렇게 되면, 이 면적 있죠? 요렇게 된 면적. 요 면적이 충격량입니다. 이 면적이 뭐라고? 충격량. 이 면적은 다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동일하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 충격량은 다 A나 가나 나나 동일하다. 이걸 이렇게 알고 그냥 이 그래프를 좀 익혀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충격량은 A와 B는 동일한 거예요. 그럼 충격량은 A 선수와 B 선수는 동일하다. 답은 1번이지. 그래프를 알면 그냥 이거 1분이 뭐야? 10초도 안 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번 문제에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운동량의 변화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죠. 이것도 그냥 외워주세요. 운동량의 변화량 나오면 이거 역시 충격량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충격량이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다르다. 이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거 충격량은 동일하다 그랬잖아. 이거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충격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 충격량이 다르다. 아까 말했듯이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충격력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력 잘 외워두세요. 충격력. 그리고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힘의 작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 충격량은 다르다. 아까 제가 말했죠. 충격량은 동일하다고 써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냥 1번이 답이고요. 너무 이게 10초 만에 푸는 문제입니다.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충격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비슷하죠? 이런 사진을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딱딱한 바닥에 계란을 떨어뜨렸을 때랑 푹신한 방석에 이 계란을 떨어뜨렸습니다. 딱딱한 바닥은 당연히 팍 깨질 것이고 푹신한 데는 툭 하고 안 깨질 것이에요. 근데 얘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푹신한 방석에서는 얘가 이 방석에 이렇게 쿠션이 쭉 되면서 이 충격을 받는 시간이 어때요?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길어지고 얘는 충격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이거랑 부딪혔을 때 힘이 적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은 적게 발생하고 충격 시간은 이렇게 긴 S2의 그래프가 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따지면 이 나 선수가 아마 요런 이 계란의 이런 그림이겠죠. 가 선수는 아까 말했지 요런 딱딱한 바닥에 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팍 짧고 충격 힘은 이 많이 받는 거죠. 이게 충격 힘이 충격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직 힘이 충격력. 오케이?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충격력이라고 했죠. 충격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격력은 다르지. 근데 충격력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충격력 곱하기 이 시간 이게 충격량입니다. 충격력 곱하기 시간 여기 보면 충격량 구하는 공식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제가 이 높이뛰기로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 높이뛰기 한 거잖아요. 수직 점프 높이뛰기. 이 사진이 딱 정확히 또 맞습니다. 얘는 이제 똑같이 예를 들어 3m 뛰었다고 치자고요. 3m 아니 너무 3m 과장이고 30cm 30cm 뛰었는데 얘는 여기서 땅에서 팍 척지할 때랑 얘는 30cm 똑같이 뛰었는데 숭 뛰었을 때랑 어때요? 얘는 이 방방이니까 충격 시간이 어때? 길고 얘는 팍 떨어지겠죠. 충격 시간이 짧아. 근데 누가 더 충격이 클까요? 당연히 여기가 더 크겠지. 아스팔트니까 얘는 더 작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충격력이 더 큰 건 어디냐고? 얘를 이제 생각하면 되고. 얘는 충격력이 더 작겠죠. 대신에 지속 시간이 길고. 어쨌든 충격량은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면적은 시간 곱하기 이 힘은 바로 이렇게 충격량이다라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이걸 적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보면은 뭐 너무 쉽죠? 그리고 만약에 60km인 내가 3m의 속도로 수직으로 낙하하고 1초 뒤에 정지했다. 그럴 때 충격량은 운동량은 뭐야? 60 곱하기 3m/s 그럼 180km. 충격량은 180 정지했고 나의 운동량은 0, 처음 운동량은 이 180이기 때문에 이 180이 된다. 이게 뭐냐면 이 충격량 구하는 공식은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동일한 뜻이라 그랬잖아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혹시나 이제 응용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초 뒤 정지했다. 정지했다라 그러면 0이에요. 무조건 0. 운동량이 몇이야? 운동량의 변화량 중에 정지했다 그러면 0이야. 그 0은 무조건 나중 운동량은 0인 거야. 근데 나중에 운동량이 정지하지 않았고 몇이다 그러면 계산하고 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됩니다. 그다음 또 충격력을 반대로 구하면 뭐야? 충격력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뒤집어 보면 180은 충격량은 아까 180이라고 여기 나가잖아. 180은 충격력 곱하기 1초 뒤에 정지했다 그랬어요. 1초. 그럼 곱하기 이 힘은 180N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너무 쉬운 그래프니까 10초 안에 푸는 문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물리 문제입니다. 물리. 예전에 이거는 생체 문제는 아니고 고등학교 물리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뭐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에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물체가 이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물체와 벽이 충돌한 시간은 t이고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s이다. 그럼 이거 봐봐. 힘의 크기 시간. 이거 s는 뭐야? 충격량이죠. 충격량. 충격량이야 s는. 그러면 물체가 벽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s이다. 충격량. 맞죠? 그리고 물체가 벽으로 받은 평균 힘. 아까 힘. 이게 충격력이라 그랬지. 평균 힘이 뭐라고 다시? 충격력. 이게 충격력이에요. 충격력. 이거를 영어로 하면 F. 힘이야, 힘. 물량 영어로 하면. 힘의 크기는 충격력. 그럼 S. 충격량 나누기 시간. 충격량 나누기 시간은 충격력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고. 그리고 기억.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해요? 정지했다 그랬잖아. 정지하면 운동량의 크기가 증가한 거야, 0이 된 거야. 아까 제가 설명했죠. 0이 됐다고. 그러니까 기억 빼고 니은 디귿이 답이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생활 스포츠 지도자의 충격량 문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건강운동관리사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충격량은 동일하다.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4번 문제. 다이빙 선수의 공중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전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조금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올 거니까 별표 5개. 별표 5개. 잠깐만요. 별표 어디 갔냐? 이야, 아니다. 별표 몇 개? 5개. 이건 맨날 나올 수 있어요. 별표 5개. 이건 건강운동관리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자, 다이빙 선수의 다이빙 선수의 공중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전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서 멀어질수록 관성 모멘트는 작아진다. 관성 모멘트는 각 운동량에 비례하고 각 속도에 변비례한다. 회전 반경의 길이는 관성 모멘트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중 자세에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져도 각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야, 이거 뭐 우선 용어를 알아야겠죠, 용어. 우선 이거 적어 놓으세요. 관성 모멘트. 회전을 유지하려는 성질. 이렇게 써주면 돼요. 회전 혹은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적어놔. 관성 모멘트는 각속도와 반비례. 그래 또 관성 모멘트는 맞아. 이것만 적어놔. 이거 두 개는 꼭 적어놔 주세요. 각속도 반비례. 또 하나는 관성 모멘트는 반지름과 회전 직경과 반비례. 이것만 적어 놓으세요. 우선은. 오케이.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자, 우선은
다이빙의 공중 동작. 이렇게 다이빙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선수가 지금 이게 A, B, C, D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랑 요렇게 회전하는 거랑 누가 더 회전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얘가 더 빠르겠지.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이렇게 회전하는 거랑 이렇게 회전하는 거랑 누가 더 속도가 빠를까요? 우리 김연아 선수 보면 막 이렇게 회전하죠. 막 빠르게 할 때 막 발 하나 잡고 한다던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회전 이게 반지름 있죠. 얘는 반지름 이렇게 크게 돌잖아요. 얘는 손을 이렇게 모아서 작게 돌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야. 그럼 잘 빨라진다. 빨라진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빨라진다. 이렇게 빨라진다. 그럼 회전 속도. 즉 각, 각 운동을 회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이 운동 역학 시간에 말을 했어요. 각 운동은 회전 운동인데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회전 반경이 작아질수록 이거 회전 반경이 어떻게 작아질수록 어떻다 각속도가 각속도 뭐 회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딱 이거야 이 얘기야. 딱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 회전에 대한 반경이 클수록 느려지고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빨라진다. 우선 이거 이제 이해하겠죠? 아무튼 그럼 이제 이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관성 모멘트는 각 운동량에 비례하고 각 운동량 이때 설명할게요. 각 속도에 반비례한다. 맞죠? 관성 모멘트는 각 속도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각 속도가 예를 들어 빨라질수록 아까처럼 회전 반경이 작아져서 각 속도가 빨라질수록 관성 모멘트는 이 어떻다? 이 작아진다라는 얘기야. 얘가 빠를수록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각 속도가 빠를수록 관성 모멘트는 작아진다. 이거 그냥 이거 외워놔요 그냥. 이거 너무 쉬워. 이것만 외워놓으면 관성 모멘트 문제 다 맞아. 관성 모멘트는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려고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각 속도가 빨라지려면 회전 반경이 어떻다? 작아져야 한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각 속도가 빨라지려면 회전 반경이 작아져야 된다. 너무 쉽죠,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돼서 그럼 회전 반경의 길이가 관성 모멘트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까 말했잖아. 각 속도와 반비례하고 회전 반경이 작아지면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라는 얘기야.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아, 주지. 이건 틀렸고. 공중 자세에서 다이빙 선수의 공중 자세에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져도 각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각속도와 우선 관성 모멘트의 관계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관성 모멘트 각속도의 관계. 얘는 각속도와 반비례한다. 관계가 있지. 당연히 각속도가 변하지. 관성 모멘트 관계가 없었으면 변하지 않는다. 우선 3, 4번은 나가리. 그리고 관성 모멘트는 아까 이게 답은 2번이고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서 멀어질수록 관성 모멘트는 작아진다. 이것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답은 2번이에요. 자, 우선 이제 관성 모멘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성 모멘트는 아까 이렇게 회전을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가 그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 작은 공이 있고 이렇게 회전 반경이 작은 큰 공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또 가벼워. 둘 다. 무게는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얘가 더 빠르게 이쪽으로 굴러갈까요? 아니면 얘가 더 빠르게 굴러갈까요? 당연히 이 가볍고 얘 회전 반경이 작은 놈들이 더 빨리 굴러갑니다. 이 큰 돌보다.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전 반경이 작으면 더 빨리 가겠구나. 그리고 각속도가 더 빠르겠구나. 이 얘기인데 이걸 조금 어렵게 하면 오히려 이제 처음에 이 물체를 공을 이렇게 내가 봐봐. 이만한 돌이 있고 이만한 돌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굴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회전 관성이 클수록 어때?
동일한 내가 3만큼의 힘을 줬을 때 3만큼의 힘을 줬다고 치자고요. 3 똑같이 얘도 3 누가 더 잘 돌아갈까요? 당연히 얘가 더 잘 돌아가겠지. 그래서 회전 이 3만큼 똑같이 힘을 줬는데 얘가 더 잘 돌아간다는 이유는 얘는 이 회전 관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기도 하지만 얘를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쉽게 말해서 관성은 그냥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야. 있으려고 하는 성질. 회전 관성도 그냥 회전하고 싶어 하는 성질이에요. 근데 얘가 회전하고 싶어 하는데 힘이 별로 없어. 그럼 당연히 어때? 안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회전하려고 하려 그러면 이 큰 돌이 더 많은 힘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만 줘도 회전하려는 성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이 말을 잘 이용해 줘야 되고, 즉 결론은 회전 그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저항이 크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외워주세요. 저항이 크다. 그래서 저항이 크니까 이렇게 3이라는 힘을 갖고도 어때? 더 이렇게 빡세게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더 작은 공일수록, 더 가벼운 공일수록, 더 작은 그리고 가벼운 공일수록,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가 작을수록 어때? 얘는 아이고, 더 관성 모멘트가 작지만 잘 돌아가는 거야. 각속도가 빠른 거예요. 결론. 이거는 더 빠르고 잘 돌아간다. 더 회전한다. 잘 회전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훨씬 쉽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잘 외워두세요. 알겠죠? 관성 모멘트는 보다 저항의 크기가 크다. 그냥 이렇게 외워주고 작고 가벼운 공일수록 관성 모멘트는 작지만 더 빠르고 잘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까 말했지 이거 관성 모멘트는 다 이렇게 가벼운 공일수록 관성 모멘트가 작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성 모멘트 공식을 보면 이게 관성 모멘트 공식이거든요. I가 이너시아라고 하는 관성이란 뜻이야. 그죠? 관성 모멘트는 이 M이 중량이거든요. M이 중량 곱하기 R이 반지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중량하고도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중량이 막 이렇게 관성 이게 크려면 중량도 커야 돼. 아까 말했잖아. 이게 중량도 커. 그죠? 관성 모멘트가 커. 예를 들어서 중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면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뜻이야. 그럼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서 멀어질수록 질량이 커요. 예를 들어서 면한 게 있고 야구 빠따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다 치자고요. 이거 똑같은 크기라고 칠게. 이게 그럼 누가 더 관성 모멘트가 클까요? 당연히 여기 아까 회전 반경 관성 모멘트는 뭐라고 했어? 아까 시기 어디 갔냐 시기 이거 I는 mr 제곱 그죠? 중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반지름이 클수록 관성 모멘트는 큰 거야. 그죠?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 멀어질수록 관성 모멘트가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크다. 그래서 결국은 관성 모멘트가 얘는 작다, 크다? 작다. 회전 속도는 빠르다. 관성 모멘트가 크다, 작다? 크다. 회전 반경이 크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각 운동량은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중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이게 각 운동량이에요. 각 운동량.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뒤집어 보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질량 곱하기 각속도란 뜻이야. 각속도가 말 그대로 이제 빨라지고 얘가 더 크고 반지름도 크면 각의 운동량 자체가 크다는 소리예요. 각의 운동량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구 배팅과 관성 모멘트, 그 운동 에너지. 이게 다 같이 연결을 하려면 사실은 이게 어차피 제가 다시 또 다룰 거예요. 이건 왜냐면 그래서 별표 5개를 칠한 이유가 야구를 이렇게
배팅을 잘하려 그러면 파워가 세게, 자, 운동 에너지를 최대치로 내야 돼요. 얘네들을 홈런 치려면. 그러려면 이 운동 에너지라는 부분은 이렇게 돼요. 공식이. 운동 에너지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치? 운동 에너지 공식은 뭐라고?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속도 있죠. 이 v가 속도거든요.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질량이 높은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높다라는 거야, 안 높다는 거야?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소룡이가 예를 들어서 정권 지르기 한다 치자고요. 이소룡 1초 펀치? 1초 펀치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1인치 펀치 빡 했는데 이게 속도가 빠르면 어때? 속도가 빠르면 운동 에너지량이 높아지니까 엄청난 파워를 낸다 이거야. 그래서 막 이소룡의 발차기, 막 이소룡 발차기, 그죠? 이런 발차기도 얘가 속도를 빡 높이면, 이거 어디겠냐? 이거 옆차기 하는 거, 딱 이렇게 옆차기 하는 것도 속도가 엄청 빠르면 어떻다? 운동 에너지량이 최대로 돼가지고, 이 굳이 내가 이렇게 무거운 선수가 아니어도 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얘네들은 개작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여기서도 적용을 해볼게. 이소룡 펀치처럼 얘가 만약에 회전을 빠르게 해서 마지막에 살짝만 대주면 빵 나가는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 에너지를 높이려면 속도를 빨리 한다 그랬죠. 이 몸통의 회전을, 이 방망이를 가진 상태로 최대히 빨리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전 반경을 줄여서, 회전 반경을 줄여야지만 회전 반경을 줄여야지만 어때? 회전 속도가 제일 빨라지죠. 회전 반경을 줄여야지만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뭐가 높아진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론은 잘 봐.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하려면 회전 반경을 줄여야 되고, 회전 반경을 줄였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또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최저가 됐다는 소리지. 그지? 이걸 잘 관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최저치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게 빨라졌던 놈에 대주기 딱 해주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치로 이 타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투수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가 처음부터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고 최저로 이렇게 카키. 자, 이때 있죠. 이때 만약에 이때 이 회전 반경을 얘가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돼? 어깨 회전 반경이 커질수록 속도가 느리겠지. 어깨를 회전할 수 있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이거를 투구폼에서 얘네가 깨지면 이 공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회전에 대한 이 저항일 때는 가장 회전 반경을 좁게 해야지만 어깨 회전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치가 돼가지고 쭉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을 때는 이제 릴리자 단계로 회전 반경을 쭉 늘려줘도 크게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올 때 얘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되고 운동 에너지는 최저치가 돼서 되게 느리게 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 관성 모멘트와 운동 에너지 관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 물론 야구 배트 자체를 무겁게 해도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어때? 가벼운 배트보다는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무게를 무겁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1kg짜리 배트랑 10kg짜리 배트를 쳤다 치자고. 10kg 배트는 맞으면은 지대로인데 어때요?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높일 수 없어? 높일 수 없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이 V의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벼운 거여도 이 속도만 빨라지면 이빠이 세단 말이야. 굳이 10kg로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량을 높여도 이게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속도에 이 더 중요성을 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야구 배팅과 이런 이 투수들의 이런 투구 동작에서도 관성 모멘트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골프예요, 골프.
골프도 회전 반경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지. 그죠? 회전 반경을 최대한 얘가 쑥 회전할 때는 회전 반경을 줄여서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가죠. 이 골프채와 내 몸이 최대한 가깝게 해서 회전 반경을 줄여서 쑥 빠르게 회전하고 빠르게 회전 오면서 마지막 릴리즈 때 이 저항을 줄이는 이 단계 때 쭉 그냥 놔줍니다. 거의 릴리즈 단계에서.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최대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최대치 하려면 속도를 높여라. 속도를 높이려면 회전 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전 반경을 줄여야 된다. 오케이? 중량을 높일 수도 있지만 중량을 너무 높이게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라는 거. 회전 속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무게를 좀 높이고, 그죠? 적당하게 무게를 높이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 이 포즈를 만드는 게 포인트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관성 모멘트와 운동 에너지에 대한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이거 적어 놓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운동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를 높여라. 이거예요. 속도를 높여라. 운동 에너지를 최대치 하려면 여기서는 이소룡의 1cm 펀치. 이게 가능한 일은 속도가 높다. 이걸 적어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오케이. 이소룡의 1cm 펀치. 그래서 각운동 같은 경우는 이 mr 제곱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m이잖아요. 각운동은 회전 운동이잖아. 얘는 그냥 공식이고 선운동에 대한 공식이고 회전할 때는 말 그대로 m에 대해다가 반지름까지도 곱해줍니다. mr 제곱. w는 각속도라는 뜻이야. v는 그냥 속도고 w는 각속도. 똑같습니다. 그냥 치환해 준 것뿐이야. mr 제곱, w 제곱. 그래서 이 각운동 할 때는 공식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너시아 아까 이 뭐라 그래? 관성 모멘트 크기 있죠. 관성 이너시아. 얘는 중량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지. 이게 관성이잖아. 그래서 IW 제곱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IW 제곱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어디겠냐? 위첨자. 이게 좀 불편해. PPT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IW 이것도 이게 운동 에너지인데 이 각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낼 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더 가볍게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2분의 1 I 이거 W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알겠나요? 이제 좀 이게 어차피 다시 또 다룰 거지만 관성 모멘트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저항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저항이 크다. 관성 모멘트는 크다는 거는 저항이 크다. 작고 가벼운 공일수록 저항이 작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는 작다. 이렇게 외워주고 더 빠르고 잘 들어가야지 더 잘 회전한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더 큰 이 운동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더 큰 운동 에너지를 내는 건 아니고요. 더 작은 관성 모멘트였다가 또 이제 약간 크게 이렇게 릴리즈 할 때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뭐 알았나요? 이제 관성 모멘트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이 2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관성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문제풀이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적어 놓는 것만 잘 적어 놔 주세요. 관성 모멘트 요거 관성 모멘트 크다. 저항이 크다. 작고 가면 관성 모멘트 작다. 이것도 처음에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어차피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다루면 관성 모멘트 나오잖아요. 이렇게 각 운동량 나오고 한 30초 안에 풀어요. 30초 안에 답이 나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스포츠 교육학, 뭐 스포츠 사회학보다 훨씬 더 쉬워. 근데 계속 이게 어렵다는 식으로 안 하는데 진짜 쉽습니다. 아무튼 알겠죠? 자, 아무튼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5번 문제. 안녕하세요. 그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N의 힘으로 1m 거리를 움직였을 때 수행한 일은 단 힘의 작용 방향과 이동 방향을 일치함. 1번 보기는 1줄, 2번 보기는 1N, 3번 보기는 1큐빅미터, 4번 보기는 1줄 퍼 세컨. 우선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1줄 퍼 세컨은 그냥 파워라고 적어 놔주시고요. 파워는 크로스핏. 크로스핏은 그냥 크로스핏 1률 이렇게 적어놔 주십시오. 그 크로스핏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강조하는 거, 보디빌딩이랑 차이점.
시간을 중시한다. 이걸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해주면 이제 문제가 술술술 풀립니다. 아무튼 뭐 답은 1N 힘으로 1m 거리를 움직였을 때 수행한 일은 1줄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1줄. 그래서 이 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세요. 줄 그냥. 자, 우리 크로스핏 하는 장면입니다. 막 당기는 장면이야. 로프를. 내 1N의 힘으로 1m를 당겼을 땐 1줄이라고 하고, 뭐 예를 들어 10N의 힘으로 10m를 당겼으면 100줄이에요. 10N 곱하기 10 하니까 100줄. 뭐 20N 힘으로 3m를 당겼다 그럼 60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아무튼 요거의 단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16번. 여기 1줄, 1N 곱하기 1m, 뉴턴 곱하기 미터를 줄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자, 이번엔 16번 문제인데요. 16번은 아까 어떤 물체를 200N의 힘을 가해 물체를 10초 동안 5m 이동시켰을 때 1율은. 자, 아까 파워하면 크로스핏 적어 놓으라고. 그리고 크로스핏은 뭐다? 시간을 어떻게 한다? 시간을 중시한다 그랬죠. 크로스핏은 시간을 중시. 이거 무조건 시간을 중시야. 여기 시간 나왔죠, 근데 보면은 그죠? 시간 몇 초 동안? 10초 동안. 이런 시간이라는 보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인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200N의 힘을 5m 이동시켰대. 그러면 200 곱하기 5는 1000이죠. 그럼 1000줄. 그죠? 1000줄을 10초로 나눈 거야. 1000줄을 10초로 나누면 100와트가 되겠죠. 100와트. 다시 200m 곱하기 5m는 1000줄. 1000이야, 1000. 1000을 10으로 나누면 100이죠. 100. 근데 단위가 와트니까 100와트.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률, 파워를 물어보면 제가 아까 크로스핏을 생각하고 크로스핏은 시간을 중시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항상 크로스핏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 초를 항상 이렇게 놔두고 분이나 초를 놔두고 여기서 띠 하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잽니다. 시간을 재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이걸 예를 들어보자면 이건 턱걸이인데요. 턱걸이를 예를 들어서 얘는 중요시하는 건 시간이라 그랬죠. 크로스핏은 1분 안에 너 몇 개 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고, 얘는 그냥 최대 반복 횟수, 자극 막 이딴 것들 보겠죠. 이거는 그냥 보디빌딩식. 얘네들은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몇 개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로 몇 개를 할 수 있어를 보는 반면 얘는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붙습니다. 똑같은 중량이라 하더라도 시간 안에 몇 개를 할 수 있어 라는 이 파워를 중시하는 게 크로스핏이고, 그냥 자극이랑 이 최대 반복 횟수 무게를 중시하는 게 보디빌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이 일률이 나왔다, 파워로면 크로스핏이라고 써놓고 이 시간을 중시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런 부분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아까 1000 나누기 10은 100와트다. 1번. 그죠? 이것도 너무 쉽죠? 문제가 1줄. 요거는 1000 나누기 10 나누기 10은 100와트.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 크로스핏과 보디빌딩의 차이점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교육 전달로 수고하셨고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강적인 호구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운동역학 문제풀이였습니다.